자, 그리고 또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총선 다음 날 조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관과 재판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조 대표의 운명을 가를 재판장,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 재판장인데 정 전 교수에 대해서 4년 실형을 선고했었죠? 예, 뭐 관련 사건이긴 한데 이 예.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직접 한 재판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와 같은 사건이어서 그 재판에서 채택한 증거관계를 가지고 기초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조국 대표에 대한 판단에서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조국 대표 측에서도 대법원 배당이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됐기 때문에 예. 기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법관이 직접 그 관련된 사건을 직접 맡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상규 의원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또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 더 있지 않습니까? 뭐 황운하 당선인이 있고요. 황운하 예. 당선인은 아직 뭐 1심 판결도 안 받았으니까 3년이죠. 1심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3년을 받았고 이제 물론 무죄 추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형량이 낮아지거나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까 그 좋은 얘기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하셨는데 이제는 재판의 시간이고 법원의 시간입니다. 조국 당선인이요. 당선되자마자 대검 앞에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민주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적 보복 응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더라도 무슨 재판이 걸려 있거나 수사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어야 소환을 하죠. 그냥 소환부터 합니까? 일단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그 공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물론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12명의 당선인을 줬겠죠. 자, 저는요. 이제부터는 차분하게 우리가 삼권 분립의 민주국가입니다. 이제 재판장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 풀어줬을 때를 생각하면 그럼 유창훈 판사가 판결하면은 뭐 조국 대표 풀려납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재판을 지켜봐야지 그 사람 고향이 어디야,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누구하고 친해 이런 걸로 뭐 엄 판사는 뭐 정경심 씨에게 4년 때렸으니까 뭐 조국 네. 그 재판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사법부를 재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조국 대표가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당의 창당 목적 자체가 일단 지금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 보복이라고 할까요? 복수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당도 사실 어떤 정책과 어떤 이념으로 뭉쳐진 정당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첫날부터 지금 대검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2석을 가진 정당인데 아니 국회 가서 활동을 지금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날 바로 대검에 찾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는 평산마을 가서 또 워크숍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에는 뭐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취약한 기반이 있는 거예요. 네. 즉 조국 대표의 어떤 그에 따라서 당 자체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일부에서는 또 벌써부터 민주당과 합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그게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을 더 포함을 시켜서 아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 근데 그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간사가 가질 수 있어요. 각 상임위에. 그러면 예.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조국 대표도 본인의 지금 이 법원의 어떤 시간 이것 자체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조급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당이 조국 대표가 빠져버리면 이게 사실상 당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어떤 이중적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런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방금 이제 또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8석만 더 있으면은 또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장에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번에 조국혁신당 말고 민주당 본당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이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진보당도 있고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이 있고 또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해서 시민사회 기구에서 추천한 그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고 진보당의 경우는 이제 지역구 당선자도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을 다 합쳐서 이제 교섭단체로 가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같이 해가지고 좀 교섭단체를 같이 해보자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가 필요한데 글쎄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애매한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미래하고 조국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친문이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도 친문이니까 막연하게 친문 대 친명 이런 구도에서 뭐 친문끼리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근에 뭐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소위 얘기한 탈조국 행보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쪽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공지영 씨가 피력했던 그 입장이 새로운 미래 지지층의 입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걸 예. 봤을 때는 새로운 미래가 완전히 회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 보면 민주당이 나서줘야 또 이제 교섭단체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뭐 옛날 방식대로 하면 소위 말하는 의원 꺼주기를 통해서 의석수를 맞춰주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은 국민이 선택한 뜻에 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에서 낮추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바도 있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역시 국민의 여론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지금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기 위한 입법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 법안 자체, 교섭단체 숫자를 낮추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출현 이전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바는 있었습니다. 아마 네. 이런 부분을 입법화하는 경우에 국회법 개정을 할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